이륜노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영.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왜 이렇게 만면의 웃음을? 아 비가 오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비 오니까 미쳤구나. 네. 똘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륜농구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성, DB, 현대모비스 그리고 KT, LG 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김찬범님께서 혹시 각 팀 트레이드 얘기 나오는 거 있나요?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체크가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큰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는 좀 조용한 편이라고 봐야겠죠. 외국인 선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근데 지금은 아직 좀 시기는 아니다. 있어도 좀 잔잔바리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몸값이 좀 저렴한 선수들 그렇죠. 그런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대형급 트레이드는 뭐 아직까지 잡히는 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민우님이 지난주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 댓글이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조민우님이 네이버 조회수가 대박인데 이륜농구 너무 뜨면 안 되는데 쌈마이 맛으로 그러면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 되네요 하셨는데. I'm still hungry. 우리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쌈마이 맛이 아무래도 저희가 뭐 별로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뭔가 개그의 B급 감성이 살아 있으면서도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또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대로 갑니다. 지금이 좋아요 저는. 저는 진지하게 정말 100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실버 받을 거야. 아 진짜요? 실버 받을 거야. 아니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나 너무 설레가지고 지금 당황했습니다. 100만. 알겠습니다. 자, 킹관이님이 LG 새로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방송을 하면 뭐해? 제작진이 맞춰주질 않는데. 아니, 로고 초식이나 누르고 말이야. 이거 갖다 놓고 로고 매번 틀리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제작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우리 사과 전문 방송이니까 뭐 그럼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자, 한민경님이 올 시즌 앞두고 각 구단마다 시즌 운영 관련 예산이 코로나로 많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10개 구단을 자세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줄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다음 시즌에도 무관중으로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그럼요. 이게 지금 코로나 뭐 2차 대유행 문제랑 연관해서 다음 시즌 이제 10월 초에 개막을 할 때 관중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부분 관중으로 어떻게든 시즌 시작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무관중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코로나의 여파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벤트나 팬들 관련 행사가 줄어드는 게 예산 부족 어떤 예산 감소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자체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나 루더발은 보면 항상 말이 좀 많은 것 같아. 박진호 선수도 그렇고 이건 아니 별거 아닌데 굉장히 길게 늘어서 말하는 재주가 있어. 다 팬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 탓이다. 그렇지 유튜브 모드가 아니야. 이거 루더발의 전통이다. 그럼요. 박진호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경님께서 사진에 야구 선수라 답 안 해주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너무 좋아. 우리 야구 팬이 농구를 본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른 종목 보시고 이주농구도 보시고 그게 최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용님께서 모비스 일산 해수욕장 연습 취소 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이동환 기자가 울산 해변가에서 미국 마스크 쓰고 그랬는데 해운대에서 그렇게 됐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김태형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사실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동환 기자가 읽었어요. 그렇죠. 울산 읽었다가 사과하세요.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부산 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동 기자가 이제 울산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또 아무래도 울산 해변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참고를 했죠. 정확하게 부산이다. 김태형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사과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이 정도는 다 적응했잖아요. 저희 뭐 맨날 틀리니까. 맨날 틀리다니. 요즘에 맨날 잘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럼 저 여기 관련해서 하나 좀 전달드리자면은 그러면은 해변가에서 안 하면 그 대안이 뭔가요?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해변가 아예 지금 취소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모비스가 체육관 옆에 그 동천체육관 옆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육상 트랙에 그 멀리뛰기 선수들 멀리뛰기 하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거기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급하게 그쪽이랑 울산 쪽이랑 얘기를 잘 해서 그걸로 대체했다. 그 옆에 그 풀 좀 갖다 놓고 물 부으면 그게 바닷가 아닌가? 그럼 해변가 운동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전질련의 50%는 놀러 갔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모비스 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에 전지훈련, 지난주 월요일에 전지훈련이 시작되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그때 갑자기 이 사건이 터져서 맞아요. 되게 난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제가 볼 있습니다. 때는 유재학 감독이 독한 사람은 맞아요. 해변가 훈련이 안 되니까 모래사장이라도 하자. 그렇죠. 뭐 안 되면 돌아서라도 뭔가를 하자. 사실 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틀에서 네네. 맞춰서 네네. 예. 뭔가 잡으면 끝까지 하려고 그래. 예. 지금 성공하실 만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넘어가죠. 뭐. 네. 더 이상 더 없나요? 네. 네. 예,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베베님이 창원 LG 팬입니다. 다음 시즌 우리 팀이 완전히 창원으로 연고지 정착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다른 팀들도 지금 이제 어떤 연고지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알아보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 팀들 같은 경우는 되게 난감한 게,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제 원래 경기하는 체육관이 있고 보조 체육관이 있어서 직접 LG 구단에서 자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이제 연습 체육관을 쓸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른 지방 구단 팀들 중에는 그 이제 경기 체육관 외에 어떤 연습 체육관으로 삼을 만한 곳이 없고, 네. 또 경기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어떤 행사나 뭐 콘서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가 있어서 배드민턴 동호회 그렇죠.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좀 난감해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비용 문제, 그리고 이제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따라와서 지금 되게 좀 어려움을 겪는 팀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싸잖아요, 진짜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난감해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단 삼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핵심 이슈. 외국 선수. 그렇죠. 모든 구단이 다 1옵션을 결정을 했는데 삼성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빠밤. 예. 삼성의 미스테리. 이거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뭐 지금 이미 2명 다 구했거나, 뭐 KCC 같은 건 이제 한 명 발표만 남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삼성은 뭐 아직 한 명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1옵션은 지금 다시 지금 계속 알아보는 중이고, 2옵션은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 2옵션이 이제 오퍼를 냈고 거기에 이제 답변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다 그랬는데 그 1옵션이 빠그라졌어요. 그렇죠. 예. 빠그라졌다는 말은 비속어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한 말이죠. 빠그라졌어요. 예, 안타깝게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근데 2옵션 선수는 거의 다 됐어요. 지금 거의 다 됐고, 근데 이제 삼성 측에서는 뭐 1, 2옵션이 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1옵션을 다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시 대상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늦어지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1옵션이 빠그라졌다는 거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고르다 보니까 지금 놓친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놓친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삼성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고 끝에 지금 가는 상황이거든요. 악수는 그렇죠. 아니고요. 장고 예. 끝에 악수는 아니고 가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KT의 1옵션 데릭슨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예. 전자랜드가 이번에 그 헨리 심스. 헨리 심스도 그렇고 다 이제 삼성이 봤던 그런 선수들인데 그쵸. 다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삼성이 좋은 선수를 하려다가 그 1옵션 선수가 지금 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딱 결렬된 상태여서 예. 지금 다시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성 내부적으로 보면 강발 선수, 이 강발 선수가 폼이 굉장히 좋은데 이상민 감독의 고민은 뭐냐면 이 선수가 개인 능력이 있고 득점력 좋은데 5대5 농구가 안 돼서 지금 이 5대5 농구가 좀 잘 되면 뭔가 좀 키워볼 만한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그 벽에 좀 부딪혀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있고, 지금 김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훈련에 좀 힘겨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대학 선수들의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진 않지만 요즘에 어떤 그 이상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대학 시절 때 자기 어떤 그 한계를 넘는 훈련을 많이 못 해봐서 프로에 와가지고
그 체계적인 일단 트레이닝 할 때 그 트레이닝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계속 시린 선수들이 지금 레벨이 떨어진다 하는 그쵸, 이유가 그쵸. 바로 핵심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 구단에 입단했을 때 몸 상태.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특히 체지방 이슈가 엄청 크게 좀 그렇지, 나왔었죠. 예. 체지방이 높다든지.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아니 대로 선수 몸이냐고 예. 그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감독님은 또 이제 뭐 이게 나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딱 그러고 내가 얘기할 동안 홈트를 해도 예. 체지방 그 정도는 맞추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현 기자 아니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그건 아니라는 얘기해야지. 예. 아니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예. 아니 유도현 기자가 또 술 좋아하시고 체지방 많이 쌓이시지만은 예? 그 와중에도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예? 나 좋은 몸 만들 수 있어요. 나 디스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 저는 안 됩니다. 예, 저는 해도 안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예. 톨뼈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예, 이제 그런 이제 좀 대학 선수들의 자기 관리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자기 관리 해줘야 돼요. 자기 관리 계속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뭔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 한 두 시즌은 신인들이 오자마자 뭐 이렇게 바로 시즌에 투입돼도 뭐 거의 뭐 활약이 미미하거나 지난 시즌 신인왕 논란도 그렇고. 기억나세요? 예. 예전에 삼성에서 김진영을 포인트 가드로 좀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배경 깔린 게 뭐냐면 이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하려면 기본적인 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센스를 장착하거나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포인트 가드 그렇죠. 전환하는 어떤 그 1.5배, 2배의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기본적인 게 잘 안 돼 있는데 그게 될까? 체력적인 것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 가드 전환, 어떤 포지션 전환이라는 건 스킬적인 부분에 되게 좀 무게를 두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체력적인 베이스, 그럼요. 몸 상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율이고 뭐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 지금 입국과 함께 합류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0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오후 비행기로 이제 국내에 입국을 했고요. 2주 자가 격리 후에 7월 27일부터 팀 훈련에 참가를 합니다. 네. 사실 이제 2주 기준으로 보면 뭐 24일, 25일 이때도 가능한데 DB가 그때는 사천에 전지 훈련을 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류하는 거고요. 이제 7월 27일에 정상적인 어떤 이제 뭐 훈련 참가 가능하면은 이제 뭐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제 기사나 또 다른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타이치의 모습을 진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DB가 숙소 제공을 하고 또 자가격리 이후에 7월 27일 날 공식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 공식 인터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나카무라 다이치는 어쨌든 아시아컵때 최초고 굉장히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슈를 일으킬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DB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잡았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 쿼터제 문제 관련해서 또 뭐 저희가 하나 또 얘기해 볼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타이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단들끼리도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쿼터제 선수는 국내 선수 로스터에도 들어가고 셀러리 캡에도 포함되는데, 근데 또 어쨌든 국적은 외국 선수다 보니까 한국에 어떤 뭐랄까 집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부대 비용이.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쪽의 특성,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럼 이 선수에 대해서 외국 선수처럼 진짜 막 집도 다 해주고 어떤 여러 가지 대우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국내 선수처럼 그냥 딱 둘 것이냐,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각 구단들끼리 좀 의견을 많이 나눴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거는 일단 숙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구단에서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 쪽으로 제공해주는 쪽으로 가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항공권이라든지 또 이제 외국 선수 관련해서 늘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세금 문제가 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아시아 쿼터제 선수들은 선수가 알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일단 가기로 일단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시즌 첫 그거고, 그쵸. 예. 그리고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평가한다는 건 약간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앞으로 그쵸. 지켜보면서 아시아 쿼터제에 관련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제 양동근 선수 없으니까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예. 뭐 사실 당연히 함지훈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함지훈은 이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은 뭐라 그래야 되나? 살짝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격상.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진짜 양동근 선수 지난 3월 1일 은퇴 기자회견하고 이제 떠났는데 코트를 떠났는데 그 전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퇴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도 내부적으로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은 양동근 선수 은퇴하면은 도대체 누가 주장을 해야 될까요? 연배상으로는 함지훈인데 성격상 말도 많지 않은 성격에 이때까지 양동근이 거의 다 어떤 리더십을 많이 발휘해 왔고 함지훈 선수는 거기 또 맞춰가는 어떤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관계자분이 기자님은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구단 전체로. 그 구단이 이동환 기자한테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제 그냥 그런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그거 페이크예요. 페이크다. 그거 페이크. 왜냐하면 여기는 리더십 필요 없어. 왜? 유재학, 조동현이 하면 되거든. 여기 선수 리더십이 뭐가 필요했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끼리 또 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그 구단 관계자가 이동환 기자하고 친해 보려고 하는 페이크다. 실제로 그 구단 관계자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거구나. 덫에 걸려들었구나.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만의 어떤 소통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감독님, 코치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떠냐면은 지금 FA 시장에서 기승호, 이현민을 영입을 했는데 이 두 명이 함지훈 선수랑 같이 좀 공동 리더십을 좀 가져가는. 그래서 유재학 감독이 이제 6월 1일 소집 이후에 이 베테랑 3명을 불러서 누가 특별히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셋이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좀 끌고 가고 있고 특히 기승호 선수가 되게 좀 잘 다독여주고 좀 컨트롤을 잘 해준다고 후배 선수들을 그렇게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특수한 구단들 같아요. 특수한 게 보통 구단들은 사실 그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내부적으로 뭔가 해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비스는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렇죠. 뭐 유재학 감독이 있고 그런데 조동현 코치나 성주모 코치도 상당히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코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양동근 선수가 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갖다 발휘를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고참들의 리더십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 그런 구단.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함지훈, 기승호, 이현민을 셋을 딱 세웠다. 이건 뭐냐면 너네 셋이서 잘 해보고 책임도 셋이 같이 져. 내가 지켜볼 거야.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솔직히 100% 얘기하면. 그렇죠. 워낙 코칭 스태프 리더십이 강한 팀이긴 하니까. 그러나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함지훈 선수가 이제 감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가 매년 비시즌에 올 때 체중을 한 108kg 정도로 해서 오고 시즌 시작되면 한 104, 103 요 정도까지 100kg 초반대로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요번에 비시즌 이제 선수들 휴가 받기 전에 유작 감독이 함지훈 선수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95kg.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고요? 바로 똑바로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이프 사건도 있는데 요구를 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권유, 요청. 예. 이번에 한번 95kg로 한번 만들어 와봐라. 네네네. 그래서 체중 감량해보고 뭐 힘에 문제 생기면 나중에 증량하면 되니까 이제 나이상 그리고 플레이스타일상 좀 스피드를 붙여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고, 네네. 함지훈 선수가 95kg은 만들지 못했지만은 되게 많이 노력해서 99.8kg. 그러니까 예년 기준으로 한 거의 10kg 가까이 감량을 해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되게 본인도 몸이 가벼워져서 만족을 하고 있고 100kg 이하로 좀 유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유작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함지훈 선수 하면은 팬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나온 얘기가 아니 슛 기회 생기면 좀 빨리빨리 던졌으면 좋겠다. 그렇지. 왜 이렇게 버퍼링이 오래 걸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작 감독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좀 살 빼니까 슛도 빨라진 것 같다. 그건 약간 페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년 동안 써왔는데 그건 봐야 돼요. 함지훈 선수 슛은 좋아요. 정확한 거 좋아하는데 이건 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네네. 울산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주훈련 네네. 하는 걸 보러 가서 함지훈 선수의 모습까지 다 보고 왔는데 실제로 이전보다 많이 좀 슬림해졌어요. 실제로 몸이 좀 슬림해져서 저도 좀 놀랐는데 아마 개막하실 때는 아마 다들 좀 공감하실 겁니다. 아 진짜 살 뺐긴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슬림해졌어요 많이. 이 선수가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함지훈 선수. 그래서 유작 감독이 콜라 금지령도 내리고. 그렇죠. 함지훈 선수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살이 좀 찌는 체질. 이런 게 있고 그 유작 감독 표현으로는 그 관리를 갖다가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이 선수는 안 그러면
기량이 급격히 퇴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함지훈 선수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그 유작 감독과 함지훈 선수는 관계가 좀 특수해요. 그 뭐 테이프 사건 있었었죠 사실 예전에. 그쵸. 예. 근데 그거는 뭐 100% 유작 감독이 잘못된 거고 유작 감독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가 이거는 진짜 내가 완전히 실수했다. 정말 완전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나 이런 이제 고민도 하면서 이제 밤잠을 못 잤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취재진한테 사과를 했어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고 테이프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완전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유작 감독과 함지훈 선수는 관계가 좀 특수하긴 하다. 그렇죠. 콜라 금지령까지 내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 관리를 해주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 좀 의지가 좀 강한 거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유작 예. 감독 우리 나중에 유작 감독 만나서 그 테이프 사건 꼭 물어봐요.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뭐 저희 방송 모셔가지고 딱 아예 대놓고 한번 뭐 여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자면 이 김민구 선수, 이종현 선수, 그러니까 사실은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김민구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소집일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고강도 훈련을 정상 소화하고 있고 이 김민구 선수가 유작 감독에게 직접 어떤 말을 했냐면 2013년에 사실 대표팀에 있을 때 그렇죠. 유작 감독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정도로 고강도 훈련을 모두 소화하는 건 처음이다. 힘들지만 다 따라갈 만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작 감독도 김민구 선수에게 농담으로 너 아픈 애 맞아? 이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물어볼 만큼 되게 훈련을 잘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용 선수는 잘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부상 부위가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이 이게 이제 그렇죠.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 클래스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입증을 했고 농구를 굉장히 근성 있게 하면서 뭐 페이크 파울이 가끔씩 있긴 하지만 플랍이 가끔씩 있긴 하지만 하면서 1번과 2번을 모두 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만약에 몸이 그 정도 그 정상권일 때는 그거를 리그에서 거의 최고 수준 하는 선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 선수들, 김민구 선수와 뛰어본 선수들도 거의 좀 많이 극찬을 해요. 김민구 선수 가진 어떤 재능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센스 같은 것들이 워낙 좋으니까 진짜 이거는 따라가려고 해도 워낙 타고난 부분에서 못 따라가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료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 크게 다치면 이제는 정말 또 올라오긴 또 힘드니까 그렇죠. 그 관리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시즌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정현 선수도 지금 굉장히 독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제 소집 후에 첫 한 달은 따로 이제 재활 훈련을 했는데 전지 훈련, 이번 전지 훈련부터는 모든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다 같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비스가 사실은 4대4 오디오 스크리미지 훈련도 뭐 사실 소집 첫날부터 계속 다 하고 있는데 이종현 선수도 전시 훈련부터는 다 참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봤는데 뭐 이제 좀 사실 림 아래에서 조금 이제 민첩함과 좀 뭐 유연함이 필요한 리버스 레이업 동작 이런 것들도 뭐 큰 문제 없이 다 소화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유작 감독도 이번 비시즌이 데뷔 이후에 가장 노력하는 비시즌인 것 같다 이종현이. 그래서 몸 상태 감안해서 출전 시간 조절하면서 활용해볼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15분 정도 뛰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주기만 하면 되고 이종현 선수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조급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잘 눌러야 됩니다. 이준현 선수는. 그렇죠. 부상이 어쨌든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수술 이후에 본격적으로 맞는 첫 시즌이니까 요거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출전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조절해서 좀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K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KT가 지금 일단 마커스 데릭슨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데리고 왔을 때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응과 마커스 데릭슨이 조합에 공존이 가능할까? 그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소동철 감독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주 감독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데릭슨에 대해서 성주 감독이 인앤아웃이 다 되는 선수다.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어떤 스코어링, 아웃사이드에서 어떤 3점슛을 통한 득점 생산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허웅과 2대1을 시도했을 때 픽앤롤과 픽앤팝을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허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가면서 플레이를 할 것이다.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아니 근데 잠깐만 당연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CPC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면 이게 그러면 그 감독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정말 긍정적이냐 그러니까. 아니냐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왜 끊어? 아 왜 미안합니다. 끊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 놀려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 예. 제가 이렇게 삽니다. 예, 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예, 잘 살고 있죠? 네.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우재 감독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2대2는 좀 상황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커스 데릭슨이라는 선수가 스크리너로서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3점 능력이 좋긴 하지만은 이게 또 2대2에서 캐치앤슛을 터뜨리는 것과 그냥 외곽에 서 있다가 이제 뭐 스팟업 형태로 터뜨리는 건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전자가 굉장히 더욱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후자는 팀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발에다 석점 던지고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수가 어떤 것들을 더 잘하고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또 2대2 효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맞춰보면서 계속 다듬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데릭슨이 이제 1대1 어떤 인사이드 공격이 괜찮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허웅 의존도를 낮추면서 같이 공존하는 방향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데릭슨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되겠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 그 성향을 볼 때 안쪽 공략이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그쵸. 예. 저는 이 안쪽 공략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보면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다 신장도 크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데릭슨이 분명히 피켓 팝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운하고 했을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는 팀의 어떤 밸런스가 살짝 깨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가 그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데릭슨이 2대1을 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에 피켓 롤을 했을 때 어떤 성공률을 호운과 같이 어떻게 잡아주느냐. 요거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봐야 돼요. 의심스러워요, 살짝. 예, 살짝 의심스러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죠, 이거는. 예. 네. 근데 일단은 사실 이제 이 데릭슨 사실 존 이그브누가 사실 피켓롤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는 힘이 좋고 파워가 네, 좋고 네. 신장도 좋은 네. 선수인데 그래서 사실 KT는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외국 선수와의 2대2 어떤 인사이드 공략이 좀 무게를 실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경기 내에서 이 타이밍에 아니면은 좀 외곽 공략을 좀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선택적으로 쓸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데릭슨이 사실 둘 다 잘 해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상대 외국 선수들 다른 팀 외국 선수들 다 신장과 높이가 갖춰진 선수들이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레벨들도 다들 높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데릭슨이 결국에는 그들과 맞붙었을 때 외곽 공격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는 따라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LG가 지금 박정현 선수 감량 이슈가 있는데 조성원 감독은 뭐 지나치게 감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데뷔했을 때 박정현 선수도 어떤 체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막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고 D리그를 오가고 또 이렇게 막 사이클도 엄청 많이 타고 그랬던 걸로 굉장히 이제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조성원 감독에게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좀 무리하게 감량을 해라고 뭐 몇 킬로까지 감량을 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선수에게 부담이 돼서 오히려 다른 쪽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LG 이번에 이제 추진하는 농구에 맞춰서 적당한 몸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 나는 이 부분은 솔직히 내 조성원 감독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되게 좋게 봐요.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한 그런 감독이고 또 그 부분에서 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성원 감독이 김승기 감독하고는 친구고 김승기 감독이 이제 프로에서 어떤 그 경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뭐 빠른 농구를 했을 때 승률이 담보가 안 될 수 있다. 특히 LG가 객관적 전략 나쁘니까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뭐 그 얘기들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김진영 선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훈련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농구 선수로서 갖춰야 될 어떤 몸 상태, 체지방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시절에서도 감량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기본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뛰었을 때는 부상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량이 발전이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상태에서 조성원 감독이 무리한 감량보다는 그게 스트레스 되니까 농구에 맞는 몸을 만들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국영수 안 하고 야 그냥 잘 맞춰서 이렇게 해봐. 난 이런 느낌 같거든 이게. 조성환의 코멘트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감독도 아니고 원래 그 감독님들하고 이제 선수하고 어떤 장악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타협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은 타협의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저는 이게 그 어떤 실질적인 진짜 어떤 타협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조성원 감독의 선수 관리 스타일이 나오는 좀 반영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박정현 선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도로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조성원 감독이 이제 LG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코치들과 선수들,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간의 어떤 텐션과 관계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로 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선수들이 코칭 스태프에게 자기 어떤 의견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감 얘기도 그거고 사실 박정현 선수가 와서 물론 본인의 몸 상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진짜 좀 심할 정도로 많이 어떤 다이어트에 좀 집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새벽마다 사이클을 많이 타고 어떤 구단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아니 그걸 왜 구단의 요청에 의해서 하냐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정현 선수의 폴트죠, 잘못이죠. 베이스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그 타협 지점을 갖다 만들어준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타협 지점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압박을 조금 약간 그러니까 덜하는 그 압박을 더 해야지. 근데 그게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LG의 어떤 지난 시즌까지 어떤 압박 강도.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코칭 스태프가 원래부터 조금 이제 압박을 많이 해오셨던 어떤 스타일인데 이번 시즌에 그걸 좀 압박을 약간 좀 풀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단 분위기 자체를 일단 먼저 바꾸기 위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지욱 감독이 거기에서 선수단을 이렇게 딱 짜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족한 경험 그리고 방법의 잘못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상태에서 딱 왔을 때 그 감독이 왔을 때 물론 그렇게 타협을 할 수 있어. 나는 근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이거는 뭐냐면 감독이 선수단을 어떤 장악하기 위한 어떤 그 돌아가는 길, 약간의 편법, 난 이런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지금 역대로 프로 농구 중에 뭐 이렇게 막 뭐 꼰대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이 나는 감독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유작 감독, 전찬진 감독, 그다음에 그 젊은 세대 감독들 중에 김승희 감독. 김승희 감독 선수단 장악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좀 강하게 가시죠. 그렇죠. 뭐 물론 문경 감독도 있지만 문경 감독도 수비는 확실하게 하라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수단 잡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거기에서 선수들이 알아서 하면 그 감독이 거기서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방법론만 제시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 농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서 조성원 감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 제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잘못했다 말을 할게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타협 지점을 갖다 낮춘다? 저는 이거는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진짜 지켜볼 부분인데, 그러니까 형의 되게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조성원 감독의 농구에 대해서 어떤 경기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제 연습 경기도 한번 갔다 오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는데 지금 조성원 감독이 그러니까 연습 경기 중에 어떤 턴오버 나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체를 바로 하지 않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카톨릭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수들을 좀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강하게 질책하는 어떤 그런 어떤 코칭보다는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두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재학 감독, 전창진 감독, 김승희 감독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계속 좀 논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시즌이 시작됐을 때. 아니 네. 그러니까 현역 네. 감독이 방법 논쟁에서 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교체 그러니까 칼같이 교체를 하잖아요. 실수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악영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조성훈 감독이 교체했을 때 끝까지 믿어주고 그건 이상범 감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범 감독도 그렇죠. 10분 교체론 그러면서 너는 3일 전에 와서 10분 무조건 뛸 거야. 뭐 실수를 해서 10분 뛸 거야. 10분 동안 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성공한 선수들도 많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신뢰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성훈 감독이 잘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넓혀가지고 이런 그 선수 어떤 개인의 관리 문제에서 그 뭐 체지방 이런 거 마음의 부담을 갖다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입 체지방을 그렇게 낮춘다 이거는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감독들이. 아, 좋습니다. 예, 예. 일단 좀 지켜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논쟁으로 끝냈는데 이건 뭐 제 의견이고 이동환 기자 네, 의견이니까 그렇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논쟁할 만한 문제가 가치가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주시는 우리 이륜농구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긴지 알겠네요. 그리고 편집 뭐라 하지 마요. 이거 편집된 걸로 보니까 더 재밌어. 이렇게 그냥 보는 거보다 그림 빵빵 나오고 그래야지. 알아. 그만 가세요. 알아. 다만 이런 게 나와야 더 재밌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